우리 삶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리, 그 중에서도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리는 어떤 과목인가요? 나라 이름을 외우고 백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리는 그런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세상을 인간, 공간,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고 공간이라는 그릇 안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릇인 공간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즉, 기후, 지형, 인구, 도시, 자원, 산업구조,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인간 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세계지리 과목은 내 생각의 크기가 내 세상의 크기이다 라는 문장처럼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누어 보면 고등학교에 와서 지리를 처음 접해보았다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지리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지리 영역은 기후, 지형, 문화, 자원, 인구, 도시, 환경 등과 같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서도 우리 고장의 모습,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형과 기후를 비롯한 국토의 자연환경, 인구, 도시, 산업, 교통, 문화 등을 비롯한 국토의 인문환경 등의 주제로 이미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리를 배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목명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지 지리는 사회교과 안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지리는 크게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단원과 3단원이 세계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인데요. 세계의 자연환경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배우고 세계의 인문환경에서는 종교, 인구, 도시, 자원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4, 5, 6, 7 단원에 걸쳐 대륙별로 다시 한번 2단원과 3단원의 내용을 저절로 복습시켜주는 구조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학습할 내용이 작아지는 아주 마법 같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세계지리 과목을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핵심 개념을 위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 하나만 가지고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모의고사와 수능 문항을 분석하여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학습 자료를 수능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매우 만족도 높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원 세계의 인문환경 부분은 대륙별 통계가 자료로 제시되는데요. 선진국스러운 대륙과 개발도상국스러운 대륙으로 나누어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
유소년 부양비와 같은 지표는 개발도상국스러운 대륙일수록 높고 중위연령, 노년부양비 등의 노인 관련 지표는 선진국스러운 대륙일수록 높아집니다. 다음의 기출문제도 나라의 이름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가는 가장 선진국스러운 유럽에 위치한 A 국가가 될 것이고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다는 가장 저개발국스러운 아프리카에 위치한 C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값을 갖는 나는 나머지 국가인 B가 되겠죠. 이렇게 분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3단원, 세계의 인문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지리는 3학년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9등급, 등급 산출이 되는 과목입니다. 매 학기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지필평가는 단순 암기식이 아닌 수능 대비가 가능하도록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암기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프로젝트는 세계지리의 가장 핵심인 세계기후를 학습한 후에 기후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후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나만의 기후 몬스터 캐릭터를 창의적으로 개발해내고 자신이 선택한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을 설명하는 활동입니다. 선배들이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는요. 지리적 개념의 특징을 반영한 나만의 타이포그래피 개발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지리에서 어떠한 핵심 개념 하나를 본인이 선정한 후에 그 개념이 잘 드러나도록 글자를 디자인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은 핵심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행평가고요. 디자인 역량은 평가 요소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진로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리의 힘입니다. 또한 세계지리 수업에서는 학습 중 궁금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심화 탐구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 역량이나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발표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리교과의 교과세 특에 대해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과세 특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추천하고 이를 교과세 특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 분야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교과세 특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면 일시정지하면서 천천히 교과세 특 사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리는 여러분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생각의 크기가 내 세상의 크기다 라는 말에 동의하는 멋진 남녀 학생들을 지리 수업에 초대합니다.